알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최근에 이제 야급신문에서 시리즈 기사로 이제 HLB를 다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관련되는 보도 내용과 회사가 이제 공식 블로그에 이제 올려놨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외국 보도 주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팩트 체크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시간에까지 하면 42,100원으로 5% 넘게 일단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갔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급신문이 HLB를 다룬 기사가 있죠. 시리즈로 1, 2, 3, 4 해서 특히나 이제 재무적 관련되는 부분을 내용을 좀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공식 블로그에서도 1일 날에 이제 야급신문에 대해서 HLB 그룹의 보도 입장 관련해서도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야급신문이 게재한 야급분석 HLB 그룹 올해 1분기 실적 시리즈 기사, 참고로 야급신문은 듣보잡 이렇게 매체는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이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국내 이제 100대 제약사 관련되는 부분 기획기사도 쓰면서 하니까 정통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자, HLB 그룹의 재무 상태, 계열사 실적, R&D 투자 등을 보도했으나 일부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앞서서 이제 회사의 확인이라든지 반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블로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봐 드리면, 특히나 이제 이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R&D잖아요. R&D 비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장사 10곳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1억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사실관계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HLB 같은 경우에는 엘레바 쪽에서 대부분 R&D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1분기 두 법인에서 378억. 과거에 이제 HLB가 유상증자 할 때도 보면 이 엘레바 쪽에 이제 R&D 쪽에 이제 자금 지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연간 기준 HLB가 해외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794억이다. 그래서 상장사 기준으로 201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HLB 그룹의 지금 이제 R&D 구조라든지 연결 재무자표에서 이제 자회사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야급신문은 재무제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그래서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 내에서도 바이오 전문 인력이 100명이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글로벌 3상을 시도했거나 성공한 물질만 3개다. 이렇게 여기 신청한 물질들, 그 다음에 신청 진입 단계 물질. 그러면 이제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리보세라닙도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입장에 들어가 있는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도 3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신경에서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룹 입장에서 보면 연구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각하게 분노를 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급신문은 과거에도 사실 확인이 없는 기사를 통해서 회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IR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어떤 신뢰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리포터가 많이 나오면 사실상 좀 좋습니다만 HLB를 다루는 기관 리포터가 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회사가 IR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블로그에서 이렇게 사실관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좀 더 이제 시장에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얼마만큼 전사적인 투자를 하는지 부분들을 더 열심히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과 반론 없이 편향된 부분, 이런 정도라면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반박 보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 정정 보도 요구를 정식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 게 이제 항상 중요하니까 이번 보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반론 없이 작성되어서 명예를 훼손했다.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언론중재위 제소라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대응할 방침이다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구나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HLB 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라도 정확하게 그냥 블로그에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IR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후에 야급신문에서 다시 이제 이 블로그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LB 측이 이제 1분기 실적 시리즈에서 그 사례 1로 해가지고 R&D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제 공식 기반으로 기사에 대해서 기업 측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어떤 비판들은 뭐 또 독립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지난 이제 3월 21일 여기 두 번째 이제 CRA를 맡아서 유튜브로 진양훈 회장 나와서 제 신청 결과에 대해서 알린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이제 심층 기사를 보도를 했죠. 그리고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용희 CTO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락이 와서 정식 취재를 요청했다. 근데 10일간 뭐 회신이 없어서 그 야급신문이 4월 10일에 또 이제 세 번째 분석 기사를 했고 기사가 나간 이후에 HLB에서 입장이 전달해 왔다. 그래서 뭐 재송출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양사간이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HLB 측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여기에 또 이제 뭐 야급신문이 이제 이게 정통지라고 했잖아요. 70년이 넘기 때문에 1950년 초반에 이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서도 지금 야급신문에서도 반발적인 어떤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급신문이 주최하는 포럼이라고 했으나 뭐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 예. 그래서 국내 신약 개발의 기업이 뭐 참여하는 FDA 규제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뭐 부분의 뭐 컨퍼런스였다. 그래서 그 HLB를 포함해서 6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보냈는데 수백 곳이 불참했는데 뭐 HLB도 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급신문은 뭐 8월 4일, 6일 HLB 그룹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뭐 요청했다. 그래서 양사가 지금 이제 서로 뭐 좀 갈등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투심에는 안 좋은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이제 신뢰성 관련되는 부분과 명쾌함이 이제 떨어진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항서제약은 60위안 부근에서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 홍콩에서도 보시게 되면 60위안 홍콩에서도 보면 이제 76 홍콩 달러로 그 중국 증시보다 좀 더 빠졌습니다만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매도 쪽에서 보면 오늘 거래량 자체가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거래량이 많았죠. 근데 공매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500만 주에 육박하는 정도로 8월 6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신규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과 상한이 이제 오늘은 체결보다 좀 더 많았던 부분이고 차트상으로 뭐 여러 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9월 달에 모멘텀이 많다. 이 강서제약의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스템 관련된 업데이트를 3월 기준으로 보면 6개월 정도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확률이 이제 가장 높아지는 지점인데 저기서도 못하게 되면 뭐 연말이라든지 더 이제 불확실성이 더 극대화되는 어떤 지점으로 가거든요. 예, 이런 지점에서 작년 기준이면 7월 2일 끝나고 3주 이내에 펄스파마닷컴으로 국경절 이내에 리서브션을 완료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여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월 18일에 타이베이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서제약의 뭐 공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다른 어떤 뭐 리라프라트닙의 뭐 프리엔디라든지 EMA 관련되는 허가 신청도 뭐 이 9월달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리서브션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구체적인 코멘트라든지 뭘 하고 있다든지 이런 보도라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항서제약 쪽에서도 기사가 없고 HLB 쪽에서도 기사가 없기 때문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그래서 뭐 회의록 공개를 언제 한다든지 차라리 이런 팔로업 관련되는 내용이라도 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7월 18일 이후에 지금 8월 8일까지 주가가 그냥 쭉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54,000원에서 42,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밀리면서 3월 달에 저점을 깼고 이 저점을 이제 이번 주에 안 깨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여기가 힙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 날에 페일의 흐름으로 이번 주 월요일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지 않으면서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 사실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래가 늘으면서 오늘도 결국은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차트상으로는 일단 하방이 열리는 겁니다. 이 하방이 열린다는 말은 결국 재료가 있음에도 그냥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라인을 보면 바닥 가격은 12만 9천 원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90% 빠지는 게 12,900원, 80% 빠지는 게 2만 뭐 5,800원. 그러니까 3만 원 언더의 흐름도 열릴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박스권이 이탈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빠른 회복이 지금 나와야 되는 지점에서 회복을 안 하고 그래도 오늘 또 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재료 그 다음에 9월 달에 재료가 지금 여기서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에서도 매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보시면 공매도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쪽에 이제 공매도 창구인 신한한국에서는 매도가 나왔잖아요. 공매도 쪽에서 이제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한 매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버링하고 다시 사고 뭐 요런 정도만 하고 중요한 신규 매수의 창구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양봉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어떤 이제 뭐 항서제약의 어떤 기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줄줄줄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의 방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회사의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3만원, 4만원의 장기 바닥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당 기간이 이제 기간 조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어떤 부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어떤 지금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양봉이 그나마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힙소는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만 결국 이제 수급상의 어떤 논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항서제약과 HLB가 리서브션 관련해서 데이터 요구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느냐 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어떤 부분인지 이게 영업 비밀로 뭐 공개 안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다고 해가 시장이 그것들을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수급 압박으로 되어서 흐름이 되고 있고 8월 달에는 또 이제 작년도에 발행됐던 이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영향을 계속 이제 수급단에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반영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뭐 리라포라티브라든지 프리NDA라든지 유럽의 EMA 관련된 차라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뭐 IR을 통해서 FDA 관련된 부분과 병영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큰 지금 언급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의 개선을 회사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이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차트상으로 이제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뭐 4만원, 3만원 이런 구간들도 열릴 수 있는 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8월달, 9월달 어떻게 되는지 9월달에도 만약에 뭔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사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을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무료 텔레거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 새롭게 지금 이제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 그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